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한 족첸 강의 여의 보장론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의 보장론은 7보장, 그야말로 7가지 보물과 같은 논전 중에 하나이고 이 논전은 불교 전체, 현교와 밀교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논전입니다. 여의 보장론 한 논전에 정통하면 천만의 경론에 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논전을 배우면 불교 전체를 이해하는데 기초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고 이 논전을 통달하면 현교와 밀교의 경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이 관정을 받은 적이 없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4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족첸의 가르침에 신심이 있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최대한 도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정을 받은 분들은 밀승의 계율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논전은 허법신이 항상 지키고 있는 소중한 법문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금강살타 진언인 온반잘사도 홈을 만번 염성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요구사항을 잘 지키시고 이 소중한 법문을 같이 배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의 보장론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여의 보장론의 맨 앞에 부분은 관정이 필요 없고 다만 마지막 부분 조금만 관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는 건 전도시험을도 돈바득지 전라기 정서를 니전로 정리 정건 공로도 그런 정량분거를 용도건 조가 위께서 돈인행보를 빌 남절바 혼자 남절 상보로 소란데 니전로 정리 정건 선적을 뒤지셔는 일란 지금 분석자라 소란다 공기 똑반 보러 신지로 공기 똑반 보러 신지로 공기 똑반 보러 신지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여의 보장론을 배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의 보장론의 개성을 배울 겁니다. 이 개성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미팜 rinpoche께서 이 논전의 앞뒤의 맥락을 분석하는 목록과 같은 내용과 같이 배울 겁니다. 그리고 주석서도 같이 배울 겁니다. 이번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주석서는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2번 읽지 못하면은 한 번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이번에 일주일에 3번 수업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3번의 수업과 관련된 주석서의 내용과 그리고 개성을 스스로 한번 읽지 않았다면 다음 주의 수업은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번에 수업을 듣는 조건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주석서는 없으니까 한국어의 통역을 들으신 분들은 다만 이메일로 보내드린 요구사항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중국어로 된 롱첸바 존자의 주석서가 있으니까 중국어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올해는 여의 보장론의 개성의 부분을 다 배울 생각인데 이 부분의 내용을 다 배우면은 현교와 밀교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불교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논전은 아주 중요한 논전이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 보장론은 확실히 아주 중요합니다.
이 논전은 티베트 지역의 선배 대덕분들이 아주 중요시하는 논전이고 그리고 선배 대덕분들이 중요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진지하게 잘 배우면은 본인 스스로도 체득한 바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승의 길에 들어가기에 이 논전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 논전을 직접 배우고 나서 보니까 정말 특별한 느낌이 있고 체득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년에 대승의 길에 들어가기를 배웠으니까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여의 보장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 보장론은 불교 전체 현교와 밀교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논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논전을 제대로 배우면은 현교와 밀교의 가장 기본적인 관건적인 중요한 문제를 다 통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배우면서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몇 년 동안 이 논전을 반복적으로 교정하고 번역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든 생각은 언젠가 이 논전을 여러분께 한번 강의하면은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후회를 남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런 법문을 듣는 기회가 생겼고 사실 많은 분도 이 경전을 배우고 싶은데 그러나 이런 인연이 합해지지 않아서 이런 기회가 없어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법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소중한 기회고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할 때는 제가 아주 자세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고 다만 여러분의 지혜를 일깨우는 목적으로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번에 개성을 설명해 드릴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고 그러나 여러분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티베트어의 여의 보장론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시하는 논전이고 그리고 저희 브라곤에서도 7가지 보장을 배우는 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의 보장론이고 7가지 논전, 보장이 있습니다. 이 반에서는 캠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캠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브라곤이 아니고 제 절에서도 저희 절에서도 여기 7가지 보장을 배우는 반에서 나온 캠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10년 넘게 머물렀고 그리고 7가지 보장을 배우는 반에서도 7년이나 8년 동안 배우고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브라곤에서 7가지 보장을 전문적으로 이 내용을 배우는 반에서는 주로 이 내용을 배웁니다. 우리도 이 7가지 보장 중에 몇 가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지금은 여의 보장론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법계 보장론도 몇 년 전에 강의를 했고 그리고 비결 보장론도 2000 몇 년도에 강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3가지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또 실상 보장론도 있는데 실상 보장론의 번역은 이미 마쳤고 그러나 강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파 보장론도 있는데 종파 보장론의 내용은 많은 편이 아니고 제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강의할 생각입니다. 번역의 초고는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승성 보장론도 있는데 승성 보장론의 내용은 여의 보장론의 내용보다 더 많습니다. 승성 보장론은 족체 내 수행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논전입니다. 그리고 구의 보장론도 있습니다. 구의 보장론도 아주 중요한 논전입니다.
이 7가지 보장은, 이 7가지 논전은 만약에 크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면 5년이나 10년 안에 이 7가지 논전을 다 마칠 생각입니다. 번역한 초고는 이미 다 마쳤고, 그러나 다시 반복적으로 교정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어로 된 번역한 내용은 타이완에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번역을 다 마쳤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학자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전 법사의 전기에서도 7가지 보장을 번역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 내용을 찾지 못합니다. 찾지 못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적인 원인도 있고 내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른 대덕분도 이 7가지 논전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중국어로 번역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에게 많이 널리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를 보면은 법계 보장론은 서양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주 중요시하는 논전이고, 그리고 번역한 버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보장론도 예전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였고, 제가 알기로는 여의 보장론은 첫 번째 부분만 번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결 보장론과 실상 보장론 등 논전은 90년도나 80년도에 번역한 내용이 있고 영어와 다른 언어로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다른 언어로 번역된 완전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베트어에서는 이 7가지 논전은 확실히 아주 중요한 논전입니다. 티베트어를 아시는 분들은 티베트어로 된 책을 구해서 배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비록 티베트어를 모른다 해도 이 7가지 논전과 4가지 닝팁 이런 책을 구해서 집에다 모셔놓고 앞에서 절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 정말로 소승한 법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논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허법신께 가피를 청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도 잘 참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은 현교의 가르침과 큰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사실 이 논전은 밀교의 허법신이 늘 지키고 있는 아주 소중한 법보입니다. 예전에 선배 대덕분들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1개가 있거나 1000개가 있는 허법신이 늘 살피거나 혹은 지키고 있는 공행 닝틱과 똑같이 소중한 심오한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본인의 죄업을 잘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에 시간 관계로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법회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번에 이 논전을 배우면서 허법신께 공양을 올리는 수행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을 많이 배우지 않고 다만 앞에 머리말을 배울 생각입니다. 이 머리말 부분은 제가 올해 번역한 것입니다. 롱첸바 존자의 이 여의 보장론의 개송과 그리고 주석서
백련화론, 그리고 인더문도 있고, 그리고 미팜 렘보체의 앞뒤의 맥락을 분석하는 목록과 같은 내용도 다 번역하였습니다. 여의 보장론은 여러분한테 익숙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해 보등론을 다 배운 적이 있고, 정해 보등론에서 성문과 연각이 법무화를 깨달았는지를 물을 때 미팜 림보체께서는 백련화론의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권파의 관점을 물을 때도 롱첸바 존자께서는 여의 보장론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팜 렘보체를 포함한 많은 대덕분들도 롱첸바 존자의 가르침을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가 대원만 예비 수행을 배울 때도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다는 내용을 배울 때도 여의 보장론에 있는 가르침을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저한테 여의 보장론을 번역하는 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의 보장론은 사실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87년도에 직매 폰초 림보체님께서 오타이산에 가셨을 때 그때 당시 림보체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법계 보장론의 개송을 구두 전승을 읽으시면서 설명을 하였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법문과 다른 하나의 법문을 같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타이산의 동태정과 청량석에서 구의 보장론을 설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그때 림보체님께서 다른 두 분의 캠포님을 시켜서 한 분은 까마 캠포라고 하는데 이분은 림보체님께서 수취에 가서 불법을 수행하고 공부할 때 림보체의 동창이었습니다. 까마 캠포께서 저희들에게 여의 보장론의 구전을 읽어주셨습니다. 까마 캠포님은 저한테 아주 큰 은덕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거 수행을 하는 동안 림보체님께서 설법하신 광명 장론과 롱첸바 존자의 대환화망을 듣지 못했는데 그러나 까마 캠포께서 저에게 전수하셨습니다. 그때 오태산에서는 까마 캠포께서 저희에게 여의 보장론의 구전을 읽어주셨고 그리고 진왕 캠포께서는 구전을 읽는 속도가 빨라서 승당 보만론, 실상 보장론, 종파 보장론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진왕 캠포께서 구전을 읽어주신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구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중국어로 번역하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러나 인연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의 번역하는 능력도 그때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을 많이 해왔으니까 예전보다 실력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2004년도부터 제가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2년 동안 이 번역을 마쳤고 초고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여의 보장론에 있는 선지식을 따르는 내용과 선한 벗과 악한 벗을 설명하는 내용을 작은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마지막의 버전이 아니고 다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라는 생각으로 놔둬드렸습니다. 그리고 직매 폰초 림보체님께서 입적하시고 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몇 년도 미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그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해외 가려고 했었는데 가지 못하니까 그동안 지장경을 티베트어로 번역했고 그리고 대승의 길에 들어가기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여의 보장론도
10년 전에 번역한 내용을 다시 천천히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번역을 마쳤고 올해는 또 다시 티베트어와 비교하면서 다시 교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번역할 때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번역을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다시 볼 때는 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경론에서 인용한 내용의 문제를 발견할 때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도 문제가 생길 때는 정말 본인한테도 신심이 읽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왜 발견하지 못했나 정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번역했었는데도 다시 볼 때는 또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번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제가 법전 법사님의 이 보살 행론의 개성을 봤는데 예전에 볼 때는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지금 티베트어의 버전과 비교해 보니까 어떤 내용은 법사님께서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가를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쉽게 고치지는 못하고 주석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도 많은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한편으로는 저도 걱정과 우려가 많은 상태이고 많은 문제를 대처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의 보장론과 다른 몇 가지 논전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어려운 일도 많고 거스르는 연도 많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단체적으로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세계도 지금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스르는 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수업을 한 번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 아실 건데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다 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리고 터키, 이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 세계가 분노한 상태 그리고 전쟁의 불길이 흩날리는 시대 그리고 안정감이 없는 세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와 나라 간에도 지금 양식의 수출을 지금 많은 나라들이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나중에 어떤 상황일지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태도도 대처하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갈 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몇 년간에 많은 일이 일어났고 지금 되돌아보면은 어떤 일은 재미있는 일이고 어떤 일은 참 걱정과 우려가 많고 특히 도반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많이 걱정을 합니다. 어떤 도반한테 어떤 일이 생길 때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고 어떨 때 번역을 할 때도 그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어쨌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본인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본인의 설법을 하고 번역을 하는 일을 포기하는 생각은 없었고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한 시대를 원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하면서 자신의 길을 잃지 마세요. 다른 이의 마음을 흐리지 마세요. 이런 원칙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의 보장론도 약 30만 한자의 논전입니다. 이것도 한 글자 한 글자 번역해낸 것이고 한 도반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한 번 읽어도 어려운데 절반만 읽고 나서 더 이상 읽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번역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를 아시는 분들이 다른 언어로 번역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조금만 번역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다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대에 이런 시기에 이 논전을 다 번역했고 완성하고 나서 저도 참 기쁩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책을 인쇄해서 드릴 건데 여러분도 소중히 여기시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법본은 우리 모든 사람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팜 림보체와 빼둘 림보체께서 여의 보장론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릴 겁니다. 저 개인적인 평가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은 이번에 강의할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파는 물건을 홍보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팜 림보체와 빼둘 림보체는 어떤 대성취자인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먼저 빼둘 림보체께서는 7보장 일기를 권하다에서 법계 보장론의 공덕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러나 구의 보장론과 다른 논전을 말할 때는 한 개성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개성의 뜻은 취사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가르침 그리고 불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원만한 가르침 이 여의 보장론에도 주로 세 개의 글자 바로 문사수 불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듣고 배워야 합니다. 윤회와 열반 그리고 다른 종교의 많은 관점 등 이런 많은 지식을 일단은 배워야 합니다. 기세계와 유정세계 등 내용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배우고 나서는 사유해야 합니다. 사유하고 나서는 수행을 합니다. 문사수 그야말로 불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배우면은 여의 보장론을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포함하여 설법하셨습니다. 만약에 여의 보장론 하나만 배워도 이 한 가지에 정통하면 100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 한 가지 논전만 배워도 1000가지 경전과 10,000가지 논전을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백과 사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의 보장론 하나만 배우면 다른 불교의 가르침, 현교와 밀교의 가르침을 모두 다 통달하는 것과 같다고 빼둘 림보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팜 림보체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저는 대표적인 일부만 조금만 인용하였습니다. 미팜 림보체의 여의 보장론 난석 그리고 약설 종파 등 책에서 다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의 보장론 난석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난석에 있는 일부를 번역하여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미팜 림보체께서는 여의 보장론을 어떻게 평가하였을까요? 먼저 롱첸바 존자께 정배를 드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롱첸바 존자의 뛰어난 가르침의 해가
닉마파 전체를 밝게 하였다. 닉마파를 보면은 처음에 파드마산바바의 가르침은 있고 그러나 롱첸바 존자 이후에 닉마파의 가르침을 잘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미팜 린포체께서 보기에는 롱첸바 존자의 뛰어난 가르침의 해가 닉마파를 빛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대승의 근기, 밀가의 근기를 가진 지혜자들의 이런 연꽃이 반드시 피게 될 것이다. 환희심의 연꽃이 반드시 피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롱첸바 존자의 7보장, 7가지 보장, 그리고 4가지 링킥의 가르침의 큰 소리가 전 세계에 두루 퍼질 때 밀가의 법당, 밀가의 깃발을 세운다. 그리고 롱첸바 존자께서 이런 밀법을 설법하거나 혹은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이 7가지 보장, 7보장을 설법할 때 혹은 여의 보장론을 설법할 때 이럴 때 정법을 지키는 천룡팔부도 기쁜 마음으로 환희심을 가지고 꽃비를 내리어 3개 전체를 장식한다. 오늘 오후에도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눈이 내렸는데 이것도 상스러운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천룡팔부가 일부러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여기 브라곤의 날씨는 자주 이렇게 상스러운 징조가 나타나는지 브라곤의 날씨는 자주 상스러운 징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었다가 또 우박이 내리고 이런 상스러운 징조가 좀 많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여의 보장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런 대보장입니다. 큰 보물입니다. 그리고 여의 보장로는 지혜가 있는 중생의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다. 좀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것을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낮에는 배추의 값이 얼마이고 두부가 얼마이고 맨날 이것저것 생각하고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 여의 보장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가지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돈을 타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너무 기쁘고 그러나 여의 보장론의 책을 나눠드리면은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진정한 보물을 보고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 법을 만났으니까 진짜 사람의 몸을 얻은 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세간에 여러 가지 보물이 가득한 보물 창고도 여의 보장론과 비교하면 그 보물들은 마치 머리카락 끝에 있는 이슬처럼 보잘것없습니다. 이런 세간의 보물들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황금이 얼마 있고 은이 얼마 있든 다 상관없고 이 안에 있는 것은 진정한 정신적인 보물이고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주 수승한 여의 보장론의 책 한 권이나 2권, 이 책이 어디에 있든 만약에 우리가 가서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이 법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세 속에 의미가 없는 재물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그의 간접적인 뜻을 보면은 여의 보장론을 배우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구사론, 인명학, 계율, 중관, 반야 등 법문을 들어도
해서 별 의미가 없다. 원반자사도홍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물과 여의 보장론과 비교했을 때는 만약에 여의 보장론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새 속의 재물을 쫓아다니고 예를 들어 장사를 하고 아니면은 하루 세 끼에만 신경을 쓰면 이것은 완전히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아까는 농담입니다. 5가지 핵심적인 논전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다만 여의 보장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세간의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간의 다른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어서 롱첸바 존작에서는 우리 닉마파를 꾸짖는 느낌입니다. 우리 불학원에서는 닉마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정적으로 어떤 종파이다고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불학원에서는 대부분 닉마파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어디로 유학을 떠나면 그 학교의 전통과 특징에 따라서 그도 그런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게 됩니다. 그가 돌아올 때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우리도 티베트 불교를 배우는 불학원이고 진메 폰초 림보체님이든 우리의 전승이든 법문이든 주로 닉마파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닉마파인가 이렇게 물을 때는 아닙니다. 저는 선종을 배우는 사람이고 아니면 저는 정토종을 배우는 사람이다 혹은 어떤 종파에 속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전승 스승님께서 다 닉마파에 속하니까 우리도 닉마파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롱첸바 존작에서는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인과의 취사 선택을 정확하게 하는 대원만을 버리고 부처님 혹은 파드마산바바의 집안의 가보를 버리고 다른 종파에 따라 이것저것 배우고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 한다면 마치 국왕이 빈곤한 사람이 된 것과 같다. 미팜 림보체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닉마파의 신도들은 족첸도 수행하지 않고 예비 수행도 수행하지 않고 맨날 다른 것을 배웁니다. 물론 다른 것을 배워도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본인의 집안에 있는 가보를 중요시하지 않고 오히려 평생 다른 것을 배우면은 크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닉마파의 신도들은 마치 국왕이 빈곤한 사람이 된 것처럼 불쌍합니다. 국왕은 원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오히려 빈곤한 사람이 되면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바늘의 구멍과 같은 그렇게 작은 분별심의 지혜로 심오한 공성을 이해하려고 하면 본인이 처음부터 심오하고 광대한 대원만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인명학의 지혜, 세속의 지혜, 논리학의 지혜, 혹은 수학과 물리학의 지식 이런 바늘의 구멍과 같은 지혜로 심오한 중관학과 대원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지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 심오한 이치를 이해해서 그를 설명하는 말을 하면 마치 거친 말을 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이런 말을 실상을 꿰뚫어 본 부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 뜻은 닉마파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 대원만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오히려 바늘의 구멍과 같은 천박한 지혜로 공성을 이해하고
사된 견해로 여기저기서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선지식을 따라서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달한 사람과 비교하면은 차이가 엄청 큽니다. 만약에 양자를 똑같다고 생각해도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맨날 세속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과 중관학의 사상 혹은 여의 보장론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공성을 통달한 이런 지혜와 비교하면 양자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의 보장론에서는 일부 어리석은 수행자들은 완전히 외도이지만 그러나 본인의 지혜에 대해서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수행하는 것은 바로 족첸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반박하는 뜻도 여의 보장론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의 보장론은 어떤 논전일까? 이것은 아주 심오하고 깊고 광대하고 선하고 묘한 길이고 또한 심오한 핵심적인 비결이 담겨있는 가르침이고 그리고 모든 견해 중에 가장 뛰어난 견해이고 이것이 바로 롱첸바 존자의 허물이 없는 가르침이다. 롱첸바 존자께서는 광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달하였고 또한 가장 뛰어나고 핵심적인 수행의 비결도 있고 그리고 진정한 궁극적인 견해도 있고 그야말로 이론도 있고 비결도 있고 또한 수행을 통해 궁극적인 가르침을 통달한 깨달은 롱첸바 존자의 전승도 담겨있는 여의 보장론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달하고자 하는 좋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 확고한 신심, 확고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여의 보장론의 이 언어 문자의 내용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언어 문자를 의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언어 문자를 의지해서 일체 만법의 실상, 공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통달하려면 이 언어 문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내용을 열심히 번역하지 않았다면 수업을 한번 듣기만 하면은 이 내용을 완전히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언어 문자는 절대로 성을 내지 않는 선지식입니다. 언젠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이 들지 않을 때 일어나서 여의 보장론을 읽으면은 마치 롱첸바 존자께서 일어서서 당신을 위해 설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의 보장론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미팜 림보체께서도 이 여의 보장론을 이렇게 중요시하고 때둘 림보체께서도 7보장을 이렇게 중요시하고 직매 폰초 림보체님께서도 여의 보장론을 아주 중요시하십니다. 그래서 왜 모태산에 갔을 때 다른 법문은 설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의 보장론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림보치님께서는 그때 당시 깊은 뜻을 저희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미래의 모든 것을 보면은 직매 폰초 림보체님의 자애스러운 가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우태산에 있을 때 반드시 거기서 구두 전승을 읽어야 된다고 하셨고 물론 그때 전승을 읽어주신 선지식들은 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직매 폰초 림보체 그리고 까바 캠보, 찐왕 캠보 다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이번 생에 이런 법의 전승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얻은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이 사람의 몸을 얻고 나서 불법을 얻은 것도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이런 법문을 듣는 것도 이 몇 년간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논전을 반드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팜 린포체의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쟁도 일어났었고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많은 일에 대해 지극히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만년 때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년 때는 고요한 산속에서 계속 무문과 수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왕 롱첸바 존자의 7보장, 7가지 보장의 법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인연이 이미 성숙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팜 린포체께서는 종파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저술하였고 그리고 여의 보장론의 앞뒤의 맥락을 분석하는 목록과 같은 내용도 저술하였는데 저도 이 부분을 다 번역하였습니다. 이 목록이 없다면 개성을 이해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본인이 힘을 써서 여의 보장론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집중하거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인연을 맺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여의 보장론과 인연을 맺은 모든 중생들이 모두 이 여의 보장론을 통해서 큰 성취를 이루고 일시적과 궁극적인 안락을 얻기 바란다. 여기까지는 미팜 린포체께서 여의 보장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더바 캠포님께서도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평생 동안 중요시 했던 논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의 보장론입니다. 젊은 시절에 다른 캠포님으로부터 이 여의 보장론의 전승을 받았고 그리고 시험도 보고 발표도 하고 그래서 더바 캠포님께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중요시한 논전이 바로 여의 보장론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승 스승님의 소행의 비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더바 캠포님께 여의 보장론에 대한 주석을 하나 저술하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브라곤의 거러 캠포님께서도 주석서를 저술하시기를 청했고 그래서 더바 캠포님께서는 아마 2005년도에 여의 보장론의 개성에 대한 주석서를 하나 저술하셨습니다. 티베트어로 되어 있는데 다른 언어로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바 캠포님께서도 개성의 방식으로 여의 보장론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주석서에는 많은 비결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번역할 수 있을지 나중에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바 캠포님께서 아주 중요시한 두 가지 논전 중에 다른 하나는 중관 장엄 논석입니다. 이어서 미팜 린포체께서는 여의 보장론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대한 발원을 한 내용입니다. 여의 보장론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 논전을 접촉한 모든 사람이 다 8가지 변제의 연꽃이 자연스럽게 피고 이번 생에 문수보살의 과위를 얻기 바란다. 이런 발원입니다. 이 논전은 아주 큰功德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의 보장론을 배울 때는 세속의 지식을 배우는 것과 달리 이 논전을 배우면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번 생에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 반문이 전 세계에 두루 퍼지기 바란다. 그래서 제가 이 논전을 번역하게 된 이유도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번역할 때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허법신이 허락하지 않을까 아니면 허법신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을까 사실 걱정과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롱첸바 존자께서는 모든 부분의 뒤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법문의 햇빛이 전 세계를 두루 비추기를 바란다. 전 세계를 두루 비춘다면은 이 작은 티베트 지역만으로 하면은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이 중국어로 번역하고 나서는 나중에 다른 언어, 영어나 일본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좀 쉬울 수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위사 공행모의 전기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나서 지금 많은 언어의 번역본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를 아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의 버전이 나오면은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좀 쉬울 수 있습니다. 미팜 린포체께서는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이 여의보장론의 가르침의 햇빛이 전 세계를 두루 비추고 끝없는 어두움을 없애기 바란다. 지금도 세속에 이렇게 많은 괴로움이 있는데, 그리고 불법을 전파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연꽃이 자연스럽게 피기 바란다. 이것은 미팜 린포체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한 내용은 진실한 말, 금강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의 보장론은 보통 다른 논전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교나 효경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승의 비결이 담겨있는 여의 보장론은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목의 의미, 두 번째는 맨 앞에 정례를 드리는 개송, 그리고 중간에는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의 뜻은 대승 비결 보장론입니다. 대승의 비결이 담겨있는 보장과 같은 논전. 정례를 드리는 개성을 보면은 문수사리 보살께 정례를 드린다. 문수 보살은 끊을 것을 이미 다 끊었고 징득할 것을 이미 다 징득한 원만한 공덕을 가진 문수 보살입니다. 그리고 문수 보살께서는 중생들 앞에서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의 내용은 잘못 편집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주석서인 백련화론의 개성인데 여기에 편집해 놨네요. 여기서는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1품은 윤회의 형성입니다. 다시 인쇄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밑으로 옮기면 더 좋습니다. 이 목록을 보시면 첫 번째는 제목이고, 두 번째는 정례를 드리는 부분, 세 번째는 핵심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도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논전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하고 서원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 2가지 내용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하는 개송인데, 이 개송은 롱첸파 존자께서 지은 개송이고, 저는 이 해를 덮기 위해 미팜 린포체의 목록을 여기에 같이 편집했습니다. 개송은 롱첸파 존자님께서 지은 개송이고, 그리고 이 목록은 미팜 린포체의 목록입니다. 이 2가지를 같이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학권을 보시면은 미팜 린포체의 전체적인 목록을 뒤에다가 따로 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백련화론도 목록이 없는데, 사실 이 목록을 백련화론의 내용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개성을 배우면서 이해를 덮기 위해 앞뒤의 맥락을 잘 파악하기 위해 이렇게 같이 편집하였습니다. 정례를 드리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법신, 보신, 화신, 참신의 정례를 드린다. 청정한 광명은 법신이고 대비의 허공은 청정한 광명이다. 그리고 보신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5가지 지혜와 광대하고 무량무변한
대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보신이다. 마치 허공은 광명, 광명은 바로 해와 달이고 허공은 해와 달로 장식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화신은 모든 중생이 원하는 것을 두루 만족시킨다. 서로 다른 중생들에게 각자 필요하는 것을 가져다 주며 이익과 안락을 가져다 준다. 일시적과 궁극적인 안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사업 이 네 가지가 다 포함한 해와 같은 세 가지 몸이 다 갖춘 열애 앞에서 정례를 드린다. 이것이 정례를 드리는 개성입니다. 물론 정례를 드리는 필요성과 정례를 드리는 원인은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다 읽었다면 상은 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칭찬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기를 적으라고 했는데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적으신 분들에게 작은 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면은 안 되고 어쨌든 내용은 뭐 좋거나 좋지 않거나 잘 적었거나 잘 적지 못했거나 우선 저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원을 세우는 개성입니다. 오늘은 서원을 세우는 개성을 마치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롱첸파 존작에서 왜 이 논전을 저술했을까요? 존작에서는 좋은 인연이 있는 가장 수승한 궁극적인 해탈을 원하는 가장 수승한 수행법을 원하는 수행자들을 위해 저술하였다. 물론 수승한 수행법은 많이 있습니다. 족첸을 수행해도 되고 중관을 수행해도 되고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의 전통에서는 예비 수행부터 수행합니다. 이것이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롱첸파 존자의 대원만 다처소의 수행의 절차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차례대로 수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원만 예비수행 비망록을 보시면은 캠포 아충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종파에서 해탈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하나의 가르침, 단편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는 비결을 통해서 성취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체계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성취를 이루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롱첸파 존자와 거마란자의 방법이고 롱첸파 존자께서는 거마란자를 따라 6년 동안 수행을 하였고 하나하나의 비결을 받았고 체계적이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스승님이 한번 가르침을 주면은 제자가 따라서 수행을 하고 능엄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선종에도 이런 하나하나의 비결, 단편적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롱첸파 존자께서는 당신들이 나중에 제자를 가르칠 때는 장기적으로 선지식을 따라 수행을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나처럼 배우면은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롱첸파 존자께서는 수행을 할 때는 두 번째 방법,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절차일까요? 먼저 예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차례대로 족첸의 수행까지 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원만 심성 휴식과 지비광 존자의 공덕 장론에 가르친 절차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롱첸파 존자처럼 단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고 우리도 체계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해야 합니다. 마치 아충 캠포께서 말씀하신 공통적인 예비 수행부터 하나하나씩 수행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이 해탈을 얻는 길입니다.
한 사람이 해탈을 얻는 수행법은 아주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수행법 중에 최고의 수행법은 바로 불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이며 여기서 롱첸바 존작에서는 이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2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는 가르침입니다.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논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먼저 옴마니 뱀의 홈을 같이 염송하고 수업을 끝날 건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고 있고 모든 중생의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과보를 없애기 위해 염송하겠습니다. Umanu bame hoy sonumde donche zebanya tonani bejana pashe kelgana shiralon zabaye Chubun tonen roa